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최근에 러닝화 몇 개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사실 실험이라고 볼 것도 없죠. 그냥 해체를 하는 것에 가까웠는데요. 이렇게 잘라보다 보니까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펙과 그 내가 직접 재보는 스펙이 살짝씩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물론 오래 달림에 따라서 미드솔의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차이가 너무나도 컸는데요. 그래서 문득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과연 신발들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것과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갈라보니까 그런 차이점들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발들을 많이들 이렇게 신어보시면은 그 신발마다 주는 느낌이 되게 다른데요. 맨 처음에 신기 전에 뒷굽이 되게 높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는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다, 혹은 뛰기에 약간 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신어보면은 되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의 신발들이 있고, 반면에 뒤꿈치가 되게 낮고 얄쌍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고 뛰어보면은 속도를 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들의 주는 느낌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뭐 미드솔의 소재, 그 다음에 뭐 어퍼의 소재, 그 다음에 로커의 각도,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요, 바로 힐 드랍입니다. 힐 드랍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해서 뒤꿈치와 앞꿈치의 미드솔의 높이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네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네 가지 신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각각의 신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미드솔 그 힐 드랍에 따른 그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가시죠. 힐 드랍이라고 하는 거는 뒤꿈치와 앞꿈치의 높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만 재는 되는 거 아니야? 그 차이에 따라서 아예 느낌이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종합적인 그 느낌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힐 드랍만으로는 표시하기 힘든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면서 그 차이에 따른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바로 아디다스의 이 제품은 항상 이름이 헷갈려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높이는요, 뒤에가 39, 앞에가 33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재보니까요, 거의 39, 33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힐 드랍이 6m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정말 뒷굽이 높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조상 이 로커의 꺾임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인데요. 이 신발은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굴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로커의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힐 드롭 수치 자체는요, 요즘에는 6 정도면은 중간 정도의 드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주는 게 상대적으로 로커가 주는 느낌 때문에 강제 롤링 효과가 있어서 아주 공격적인 느낌에 주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 정도 되는 힐 드랍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6, 4, 5 이 정도가 일반적인 요즘에 나오는 레이싱화의 힐 드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아식스의 메타 스피드 스카이 도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힐 드롭이 5인데요. 뒤에가 39.5, 아마 앞에가 34.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힐 드롭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발은 설계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 신발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신발 자체가 미드풋이나 포어풋 주자에게 어느 정도 적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는 순간
되게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박차고 나가는 추진력이 많이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쪽 개입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드롭이 4, 5, 6 이 정도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신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걸 자아로 한번 재려고 하니까 바깥에서 쟀을 때는 뭐 거의 막 44, 45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거를 갈라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고 아마 그런 규정에도 39, 40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제품을 아식스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안쪽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정확한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40을 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40을 제가 볼 때는 훌쩍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신발은요, 나이키의 스트레이트 플라이 2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벌을 할 때 정말 주력으로 신고 있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신발인데요. 이 신발의 스펙은 27, 23으로 힐드롭이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신고 느꼈지만 이게 거의 언더드롭에 가깝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언더드롭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게 드롭이 제로 드롭이 있고 그것보다 더 오히려 앞이 두꺼우면은 그거를 보통 언더드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요 신발 이따가 한번 높이 이렇게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 자체가 그냥 놓이게 되면요, 말 그대로 요 상태가 되고 아까 거의 대부분의 신발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라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A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내가 뒤꿈치가 더 이렇게 내려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 드롭에 가까운 이러고 언더 드롭이라고 심지어 얘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측상으로도 앞꿈치가 앞에 요쪽이 23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뭐 이게 안쪽이 이렇게 파져 있어갖고 뭐 정확하게는 그 정도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게 카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뒤꿈치는 조금 그래도 물렁물렁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앞쪽은 정말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이거는 언더드롭에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착지하는 순간에 뒤축이 압축되고 실제 드롭이 4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0에 가까워지는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거나 혹은 앞발의 반발력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신발 딱 신으면은 진짜 앞쪽으로만 내가 디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막 불안한 느낌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베이퍼플라이 4보다 오히려 이 신발이 느낌이 너무 좋아갖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신발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신발은요, 바로 보메로 플러스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왜 가져왔냐면요, 이 신발 딱 보면요, 정말 뒤꿈치, 이 뒷굽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데 그냥 자로 이것만 쟀을 때는 거의 막 60mm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45, 35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5보다 컸으면 컸지 작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도 정말 말랑말랑하고 탱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드롭 같은 경우에는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정감이 끝판왕이면서 초보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0 정도 되게 되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뒤꿈치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뒤꿈치가 높고 앞에가 낮으면은 발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만하면은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덕분에
아직 주법이 정립되지 않은 초보자나 긴 거리를 편안하게 달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부담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뛰게 되면요, 이렇게 착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아리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당연히 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종아리의 부담이 커지는데, 만약에 이 정도로 착지할 수 있다면은 발목이나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에 가는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힐드롭이 안정성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한 번에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힐드롭을 찾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높은 드롭. 8에서 12mm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든든한 보험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는 입문자, 힐 스트라이크 착지의 주자, 아킬레스건 종아리 부상의 경험자, 그리고 장거리 조깅용으로 적합합니다. 뒤꿈치 특징으로는요, 뒤꿈치 착지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안정성이 높아서 자세가 불안정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나이키의 보메로 혹은 브룩스의 글리세린, 그 다음에 서코니의 트라이엄프 같은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 드롭으로는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레이싱화도 중간 드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에서 8mm라고 할 수 있고요. 만능 8방 미인으로요, 대부분의 러너에게 알맞고 데일리 훈련부터 대회용까지 가장 범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요, 안정성과 스피드 사이에 훌륭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다양한 주법이 소화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4, 그 다음에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그 다음에 호카의 클리프톤, 이런 제품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드롭으로는요, 제로 드롭부터 5mm까지인데요. 숙련된 주자 및 포어풋, 미드풋 주자, 그 다음에 단거리 레이스 기록을 노리는 퍼포먼스 러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으로는요, 지면과의 반응성이 극대화되고요, 빠른 롤링으로 스피드 향상, 단 종아리와 발목 근육에 충분한 단련이 필수입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나이키의 스트릭 플라이, 그 다음에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모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안정적인 높은 드롭으로 시작해서요, 내 몸에 근육이 단련되고 주법이 잡히면서 점차 낮은 드롭의 세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결론을 얘기해 드리자면요, 제가 슈퍼블라스2도 이렇게 갈라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과 실제 수치,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정의될 수 없는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힐드롭은 신발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 고유적인 이게 어떤 타입인지를 결정하는 이 힐드롭을 먼저 정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신어보면서 그 힐드롭 이면에 있는 나에게 맞는 신발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었을 때 각자 느끼는 감각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칼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다지 칼발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내가 칼발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칼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꼭 매장에 가서 신어보시고 가볍게 뛰면서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어보신 신발 중에 나는 힐드롭이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이었다더라 라는 게 있다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